퍼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로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안동 사상문화 대적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혼도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거예요. 최근에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청소년들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집행이 된 건가요? 사실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이 나이로 보면 10대 초중반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중학생 정도 뭐 이 정도의 나이인데 30명이나 단체로 공개 처형을 한다. 이게 거의 사실입니까? 한 학급을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위 여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요 뉴스는 조심스럽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는 이제 30명을 공개 처형했다 단체로라고 나왔는데 사실 처형과 처벌은 엄밀히 다르거든요. 30명을 그것도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 30명을 죽인 사건은 아직 공식적인 정보기관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공개 처벌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 민간 단체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담아서 북으로 보냈고 그 안에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습득을 해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걸렸고 그래서 더 괘씸죄가 가중이 돼서 북한에서 이렇게 30명 가까운 인원을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가 이렇게 그럼요. 인질극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아니, 정확합니다. 무언가 우리 쪽 대한민국 쪽의 남남 갈등을 노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야, 니들이 보낸 전단에 있는 USB 보고 우리 애들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 또 보낼래? 라는 남남 갈등의 요소도 담아서 약간의 어떤 협박성, 예. 처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풀이됩니다.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다. 아 정말 치졸한 인간이네. 치졸하죠. 처형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처형이든 처벌이든 간에 지금 그 이유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인 거에 주목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 어린 아이가 그 호기심에 USB를 꽂아봤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맞아요. 눈길을 떼지 못하고 봤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런 명목으로 아직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지금 북한의 현실인가요?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가 최근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는데 물론 뭐 30명씩 되는 그런 대량 학살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최근 들어 요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악화돼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기 얼마 전에도 있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2023년 3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도 11명의 그러니까 강력 범죄자와 한국 콘텐츠를 본 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를 11명을 쐈거든요. 11명을 쐈거든요. 그때도 11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야말로 그 무슨 전쟁 나서 시신을 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학살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대개 보면 어떤 친구 하나가 분명히 단속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너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났어? 이걸 적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내 친구인 누구에게 이걸 복사 받아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게 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또 잡아들이다가 또 적지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디서 쭉 하다 보면 이게 30명이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이 애들을 놓고 볼 때 최근에 정확히 코로나 기간에는 처벌 수위를 엄청 높인 거죠.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시킨 자는 총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 법에 따라서 가끔 이런 한두 명을 이제 본보기 사례로 내세워서 이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30명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뭐 전원으로 이렇게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에는 16살짜리 뭐 우리로 말하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 이런 이유로 노동교화형 우리로 징역 12년형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금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살아남은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다 기가 보는 막혀서. 앞에서. 저 영상의 장면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제 망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북한 매체에서.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시켜 또한 에게 반동 사상문화 대적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혼도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을 혼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가르치니까 처벌을 받아야 됐어. 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그 장소나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 곧 나이 또래 애들은 모여서 무슨 조그만 콘서트를 하거나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케이팝 공연을 하거나 이럴 정도의 그거고 이 드라마를 봤다는 것도 우리 같으면 뭐 설사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뭐 성인물을 봤다 이래도 엄마한테 등짝 한두 대 맞고 말 일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 5년에서 15년형 징역을 하고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사실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돼 먹은 사이비 종교도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아마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보신 비디오 장면과 이거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갔고 북한에 관심 있는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특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30명의 학생을 처벌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 테러, 아니면 반역, 아니면 트리즌 이런 간첩 혐의를 받는 처벌과 똑같이 네. 같다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조총도 북한처럼 한국 컨텐츠를 이렇게 금지하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엄격한 처벌들을 합니까? 아유, 처벌은 없죠. 처벌을 일본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은 없지만 한류 음악이나 문화 그런 것을 뭐 어떤 행사나 학교 행사나 교내에서 듣거나 접할 일은 절대로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아 네. 조선학교에서 없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한 2, 3년 전에 학교 문화제나 운동회에서 그래도 BTS가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인기인데 네. 아이들도 다 BTS 좋아하는데 그렇죠. 딱 한두 곳만 운동회 때 좀 틀어주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원로 교사한테 네. 정말 쌀쌀맞게 혼났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아직도 아직도 안 돼요. 그게 시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조선학교 다닐 때 한국 노래를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국 노래는 민주와 관련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그런 거는 많이 배웠어요. 학교라는 것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오히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못 듣게 한다는 건 학교의 원래 설립 이념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변질됐어요. 근데 진짜 헌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거나 공개 처벌을 하려면 국가에 뭐 대역죄를 지었다든가 반역을 했다든가 이 정도에 준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를 거의 그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네요, 거의. 사람이 육체는 통제가 가능해도 정신은 통제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케이스가 딱 2개가 있거든요. 이게 SNS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평생 믿었던 거 속았구나. 이게 2개가 다 북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저 남한 드라마에선 저렇게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땐 다 사랑하고 저러는데 해외여행도 다니고 나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고 난 불행하고 왜 난 해외여행을 못 가는가.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남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뭐 미제의 식민지고 하고 자랐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정신이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진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파괴한다.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아, 먹물.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비석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가서 김정은이 가서 이 연필을 쥐고 순실동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하면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제하시죠.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연출.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보통 저런 거 혼자 찍으려면 바닥에 두는데 약간 높이는 맞춰져 있고 그럼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와 이건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라는 건데. 북한은 산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처럼 산에 사람이 없지 않고 대부분 산에 뭐 약초 뜯으러도 가고 나무 뜯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저기 비가 있으면 대부분 그 주변은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걸 백주대낮에 했다면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망을 보게 해서 돌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꾹꾹새 소리를 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 신호를 주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가서 먹물을 뿌리는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픽 기술 발달해서 저 영상 보면 뭐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로 대조해서 비석의 크기, 나무의 크기, 그 사이의 거리 측정해서 어딘지 딱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되나요? 이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글이 사이즈예요. 찍어놓은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구글 렌즈나 뭐나 이게 AI로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데이터가 사이즈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네.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에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환장을 잃은 거죠.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야. 세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 대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이게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 로고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그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네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A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거기서.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해외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썼던 여러 어떤 한자적 표현이라든지 여기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어떤 민중봉기 형태의 밑에서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행동 강령을 만들고 하는 거로 봐서는 북한 내에 그래도 고위급들의 어떤 뭐 선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제 세조선이라는 조직이 이제 앞서서 이제 김준 기자가 북한에서 촬영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분명한 어떤 근거나 이제 좀 증거가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뭔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의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을 쓴다는 건 알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20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썼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존함이라는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그러겠네.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에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지 물개가 밑에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라는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불쳐주는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조선이 생긴 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졌다라고 보는 게 너무 맞겠죠? 그렇죠. 그게 알려진 게 고작 3개월입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오시죠.
누구야?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예,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성 변조도 안 하고. 예.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이야, 김정은은 보고 좀 떨었겠는데?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안에서는 세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랬지만 확실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네. 다른 영상보다 이 초상화를 깨는 부분에서 너무 가장 깜짝 놀랐어요.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놀래요? 아니, 왜냐면 불이 나도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 게 초상화인데 그걸 좀 까잖아요, 바닥에다. 2019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영상이 이렇게 그렇죠.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본 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지금도 말랑거리는데. 그래요, 벌렁벌렁. 야, 지금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지금 유 대사님 심장 괜찮다. 전 심장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렁벌렁거려요. 순실님이랑 유나 씨 반응은 사진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를 맞아요.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네.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나와. 도박해. 가만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아무나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업가인 쪽 가장을 하고 대사관에 자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쭉 보고 감시 카메라로 보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친구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이 하드 디스크를 100% 다 뗐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져간 게 뭐냐면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변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 체계. 암호, 아까처럼 그 난수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앱으로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거든요. 만약 그런 게 이제 그 변신 프로그램이 있는 그 변신 컴퓨터가 없어지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대사관들이 다 비상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사 대리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변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암호문을 이제 치야 됩니다. 근데 암호가 5번 이상 틀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마멸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런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예, 이것만 잊어먹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목숨을 예. 부지했네요.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 찍힌 건 이미 전에 찍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조선이 그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김종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의 아들 김한솔이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SOS를 날리거든요. 그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해냅니다. 예.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생각도 너무 멀쩡해. 충격이야, 충격. 남의 나라 공항에서.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까부터 당장 떠나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행입니다. 일단 네덜란드로 가면 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빕니다. 항상.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그 자유조선이 사실은 그 전에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 돼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딱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장남은 사실 김정남이거든. 그다음에 김정남은 너무 멀쩡한데 자기는 이제 폭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에 완전히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죠. 정변이라도 일어나면은 김정남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솔의 목숨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은 옛날에는 김정남 세워가지고 북한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정은 몰아내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개혁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김정남 대신에 그의 아들이 김한솔을 내세워가지고 같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한솔도 김정남의 아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김 패밀리의 일원인데 결국은 혈통을 바탕으로 한 세습 리더십을 또 이어가자는 거잖아요. 김한솔이 정말로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 북한에 정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잠깐 일시적이더라도 김한솔이 리더가 될 수는 있다고,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전혀 주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백두 혈통이라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똑똑하고 소감형이다. 네, 그리고 뭐 바램으로서는 이제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의 리더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 리더십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세습의 신물이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김한솔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와야 된 이런 종국을 빨리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안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에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